연령대를 15세에서 20세, 21세에서 25세, 26세에서 30세 이런 식으로 여러 컨텐츠들의 연령대를 따로 설정을 해서 광고를 돌려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전에 커뮤니티 사연을 받았었는데요. 액세서리를 파시는 분도 있고 의류를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닭등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닭등은 그냥 닭치고 올리는 거, 상품만 올리는 걸 말을 하고요. 첫 번째 사연 주신 분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고 회사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위탁 판매로 했는데 잦은 품절로 인해서 액세서리를 직접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체적인 매출은 월에 200만 원 정도 나오고 계시고요. PPT를 잘 정리해서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적은 유입에 대해서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파워링크 광고, 제가 영상에 올렸던 거 세부 키워드 찾고 주메인급 키워드를 찾아서 넣는다. 그거에 대해서 잘 봐주시고 키워드를 3,000개 정도 깔아 놓으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셨더라도 조금 해보고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뭐가 문제인지 고민을 하시고 저한테도 물어봐 주시고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의 스토어를 들어가 보니까 제품은 5개가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모든 제품 포함해서 3,000개의 키워드를 세팅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한 개의 제품에 8만 개 정도까지도 깔았었거든요. 모든 제품이 아니라 한 개 제품에만 8만 개를 깔았었습니다. 물론 키워드가 별로 없다면 이렇게까지 까실 필요는 없으신데요. 저의 경우는 8만 개를 깔고 메인 키워드를 빼고는 PC나 모바일에 검색했을 때 바로 보이도록 세팅을 해 놓았고요. 이때 키워드마다 크게 3가지로 반응이 나오게 돼요. 첫 번째는 마진보다 높은 광고비가 나가는 경우, 두 번째는 마진보다 낮은 광고비가 나가는 경우, 세 번째는 노출, 클릭이 아예 없는 경우, 이렇게 크게 3가지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인 마진보다 높은 광고비가 나가는 경우는 일단은 광고비를 줄입니다. 마진보다 광고비가 더 나간다면 손해이기 때문에 굳이 상위에 노출이 되도록 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광고를 낮게 수정하고 나서 그렇다고 계속 그냥 두진 않아요. 상세 페이지를 수정을 했을 때나 묶음 상품이나 끼워 파는 상품을 추가했을 때 그럴 때마다 한 번 더 계속 이제 노출을 시켜봐요. 그럼에도 계속 마진보다 광고비가 더 많이 나온다면 또 광고비를 줄이고 상세 페이지를 수정을 하고 계속 시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메인 키워드급으로 광고했을 때 광고비 대비 성과가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메인 키워드에 광고를 거는 업체들은 자금력이 있는 곳들이거나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세부 키워드를 통한 유입으로 전환이 잘 일어나는데 메인 키워드는 광고비만 많이 나오고 전환이 잘 안 된다면 그때는 메인 키워드를 포기하고 다른 마케팅 방식에 저는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마진보다 낮은 광고비가 나가는 경우인데 PC나 모바일에 바로 보이도록 세팅을 해놓은 키워드에서 마진보다 낮은 광고비, 이 말은 광고비 대비했을 때 매출이 높은 키워드죠. 이렇게 광고비가 나간다면 순위를 좀 더 높여봅니다. 순위를 더 높이면 클릭당 단가가 높아지겠지만 광고비 대비 매출이 좋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좀 더 클릭을 받으면 그만큼 매출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서 순위가 2위, 3위라면 1위까지도 올려봐요. 순위를 높이는 이유는 클릭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노출, 클릭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1, 2개월 정도 지켜보고 노출과 클릭이 아예 없다면 키워드를 삭제를 하는 편이에요. 수많은 키워드들 중에서 성과가 나오는 키워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키워드들까지 관리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외에도 노출이 되는데 클릭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저는 그 키워드는 삭제를 하는 편이에요. 키워드가 더 있으시다면 좀 더 깔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3,000개가 아니라 좀 더 찾아보시고 있으시면 더 깔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캡처해서 보내주신 것 중에 클릭률, CTR이라고 하죠. 클릭률에 대한 고민도 있으셨어요. 클릭률이 1.12%가 나오는데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1%에서 2% 정도 나온다고 보면은 괜찮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릭률은. 근데 이제 클릭률을 올리기 위해서 확장 소재에서 추가 제목이나 홍보 문구를 추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를 돌리시는 걸 봤는데 추가 제목이나 홍보 문구는 없으시더라고요. 파워링크 이미지는 있는데 추가 제목이나 홍보 문구는 여기 확장 소재에서 새 확장 소재 클릭하시고 추가 제목 홍보 문구 누르시면 제목이랑 홍보 문구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클릭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대신에 어느 정도 좀 클릭을 유도할 만한 문구를 쓰셔야 되겠죠. 지금 구매하면 30% 할인이라든가 지금 구매하면 사은품 뭐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클릭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적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여기서 30% 할인을 말했다, 사은품을 말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할인을 더 때리거나 사은품을 더 주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지금도 이미 할인이 되고 있으시면 지금 몇 프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이런 할인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여기까지가 파워링크 세팅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는 상세 페이지에 대한 피드백도 이렇게 주셨는데, 상세 페이지는 GIF를 활용해서 타 업체랑 내가 파는 제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주시면 전환율이 확실히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액세서리를 파시는 분인데 녹이 쓸지 않는 차이점, 가위로 잘라도 잘리지 않는 점, 흔한 착용 방법을 상세 페이지에 올려주셨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타 업체 액세서리의 경우는 착용이 불편하다라는 것도 GIF로 넣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때 타 업체의 로고나 그런 게 보이면 절대로 안 되겠죠. 추가적으로 액세서리의 경우는 너무나도 경쟁이 치열한 곳이에요. 그만큼 자본으로 밀고 들어오는 곳들도 많고, 그래서 경쟁 자체가 저희들과 같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힘든 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경우는 일단 처음에는 파워링크를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SNS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인스타 광고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예쁜 사진만 올려서 광고하는 게 아니라 잘 판매하는 액세서리 업체들의 광고를 벤치마킹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액세서리 검색을 해보고 거기에서 좋아요와 댓글이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컨텐츠를 벤치마킹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지는 어떤 걸 썼고 텍스트는 이런 걸 썼구나. 이런 이미지와 텍스트를 쓴 게 반응이 정말 좋구나. 이제 여기서 그러한 컨텐츠를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때 벤치마킹이라는 게 이미지와 텍스트를 카피를 그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참고해서 나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고를 돌릴 컨텐츠를 여러 개를 만드시고 그 컨텐츠마다 연령대를 따로 세부적으로 설정해서 돌려보시는 거예요. 연령대를 15세에서 20세, 21세에서 25세, 26세에서 30세 이런 식으로 여러 컨텐츠들의 연령대를 따로 설정을 해서 광고를 돌려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려보시다 보면은 어떤 연령대와 어떤 컨텐츠에서 클릭률이 잘 나오는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클릭률이 잘 나오는 컨텐츠에 돈을 조금 더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좀 더 써보고 전환율이 나오는지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전환율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미 SNS 광고 통해서 클릭률이 잘 나오는데 전환율이 안 나온다면 상세 페이지의 문제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때는 상세 페이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세팅을 해보고 다시 광고를 돌려보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좀 더 매출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SNS 광고의 경우는 제가 여러 컨텐츠를 여러 연령대별로 붙여가지고 광고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모든 컨텐츠마다 10,000원씩 쓰게 되면 만약에 30개의 컨텐츠가 나왔어요. 연령대도 다 합쳐서 30개의 컨텐츠당 10,000원씩 돌리면 하루에 30만원씩 나가잖아요. 너무 많이 나가니까 한 개의 컨텐츠에 1,000원, 2,000원 정도 붙여서 계속 경과를 지켜보는 겁니다. 어떤 게 클릭률이 잘 나오는지. 저의 경우도 지금까지 SNS 광고의 경우는 한 개 제품을 할 때 100개, 200개 컨텐츠를 만들고 연령대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다 광고를 이렇게 돌려봤었거든요. 그때도 항상 한 개의 컨텐츠, 한 개의 연령대에 1,000원, 2,000원을 붙이고 그 중에서 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잘 나오는 거에 한 번에 광고비를 10,000원씩 올린다든가 5,000원씩 올린다든가 해서 유입을 계속 시키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볼 수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해 주시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인데요. 의류를 판매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도 되게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는 사실 의류를 해본 사람이 아니지만 관련 고민에서 조금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이분의 고민이 수익이 생기면 그 돈으로 소싱하는 루트라 남는 수익이 거의 없고 돌고 도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매출이 많지 않으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게 돼요. 근데 소싱하는 제품에 집중을 하면서 쌓아가다 보면 매출이 잘 나오게 되는 아이템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수익의 파이가 커져서 남는 게 더 커지게 됩니다.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제자리 걸음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한 개 제품, 두 개 제품 팔 때는 남는 게 되게 별로 없어가지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제품이 쌓이고 그 제품들의 매출이 나오면 나올수록 수익 자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많아지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품을 선정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안 되면 또 다른 아이템을 소싱하고 또 집중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부분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사업 자금을 작게 놓고 시작한 것이 흠일까요? 더 늘려야 할까요? 인데요. 저는 처음에 부업으로 하면서 매달 30에서 50만 원을 쓰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 비용 안에서 아이템도 소싱을 하고
마케팅까지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안에서 최대한 효율을 내려고 했었거든요. 자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한 가지 마케팅을 해도 정말 집중해서 했었어요. 작은 돈으로 더 많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시도를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작은 돈으로 고효율을 내게 됐고, 이때 나온 수익으로 또 다른 아이템이랑 또 다른 마케팅 방식에 집중해서 효율을 또 내면서 점점 매출 파이를 늘려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돈만 쓰시기보다는 한 가지 아이템과 마케팅 방법을 정해서 효율을 내기 위해서 집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의류 쪽이라고 하셔서 이 계절마다 옷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계절 옷을 하나 정해서,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런 옷을 정해서 한 가지 마케팅에 집중을 해서 효율을 높여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한 번에 500만 원을 쓰시기보다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어떤 마케팅을 해야 정말 효율이 잘 나올까? 그거를 고민을 해보시고 한 가지 일단 집중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외부 유입 중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아이템마다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딱 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힘든 것 같고요. 이건 여러 가지 유입을 만드는 마케팅 방식들을 계속 시도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의류 말고 다른 품목도 생각 중입니다. 일단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크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하시면 개인적으로는 의류 쪽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예전에 제 지인분들도 의류 쪽을 하셨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경쟁 자체가 너무 치열하고 그만큼 마진도 별로 없는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의류는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의류 쪽은 잘은 모르겠지만 돈이 첫 번째 목표라면 다른 아이템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의류업에 따로 팁을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의류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관련해서 드릴 수 있는 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의류를 판매하시는 분 고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닭등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닭등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아이템을 올리기만 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시는 건데, 전에 영상에서도 닭등을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서 보시면 어떤 상품이 잘 팔리고 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한 달에서 세 달을 기준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거를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 보시고 해당 아이템을 어떤 경로로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 사람들이 검색해서 구매가 일어났는지 보시고 그거를 밀어보시면 어떨지 생각이 들어요. 현재 마진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닭등을 하시기보다는 많이 팔린 아이템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에서 세 달 기준으로 많이 팔렸던 거 있죠. 베스트 3까지 선정을 하시고 그 중에서 딱 하나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도 수정을 하시고 판매하는 제품이 필요한 지인분들한테 리뷰를 몇 개만 부탁을 하고 이제 마진이 남도록 판매가를 조금 높인 다음에 파워링크나 블로그를 활용해서 유입을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닭등을 하는데 판매가 저조하다면 계속적으로 닭등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닭등을 하시는 판매자분들을 몇 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매출이 2천에서 3천만 원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실제로 가져가는 게 너무 없고 CS 처리 자체도 막 몇만 개 이렇게 되니까 무슨 제품을 파시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제품을 보내려고 위탁하는 곳에다가 말을 해도 제품이 품절되어 있더라든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제대로 된 아이템을 잡아서 마케팅을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닭등을 하시고 매출이 이 정도 나오셨던 분들도 다들 그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많이 느끼시고 제대로 된 아이템을 잡아서 마케팅을 하는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닭등보다는 하나의 제품에 정성을 기울여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아이템 선정 방법이나 파워링크나 블로그를 활용한 마케팅 방법은 하단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